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 볼 주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저만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뭐랄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게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펠렌티어가 2013 년부터 꾸준히 관계를 맺어 오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 왔던 이제 아이스라는 기관이랑 이제 "관계가 거의 다 끝나가지 않나."라는 추측성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게 기사의 톤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펠렌티어가 아이스랑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아이스를 통해 가지고 꽤 많은 어떤 레베뉴 창출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레이븐이라는 인하우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펠렌티어 고담이 조금 교체가 되는 그런 동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펠렌티어가 정부에서 매출을 상당 부분 좀 올려왔던 이제 아이스의 계약건이 없어지게 되면은 펠렌티어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추측성의 글을 기사화해서 좀 공유를 했었는데, 저도 요걸 처음에 딱 읽었을 때는 뭐랄까,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제 스스로 한 번 더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에 조금 더 공부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좀 든 생각이 몇 가지, 이 기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고거를 이제 여러분이랑 한번 공유를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가 이 문서 자체가, 이 기사를 쓰신 분의 인용을 하신 문서 자체가 2018 년도에 작성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3 년의 기간이 벌써 지난 거죠. 지났고, 이 문서를 봤을 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펠렌티어의 고담을 조금 모디파이를 한 제품이 이제 팔콘이라는 제품인데, 이 팔콘이라는 제품의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팔콘이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타스크가 있는데, 그 타스크 중에서 몇 가지의 타스크들을 인하우스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 레이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타스크들, 레이븐으로 교체되고 남은 나머지 타스크들은 팔콘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팔콘 말고, 그러니까 펠렌티어죠. 펠렌티어 말고 다른 벤더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 타스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문서의 요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레이븐이라는 제품인데, 이 레이븐은 펠렌티어의 그 팔콘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긴 합니다. 제품이긴 하지만 타스크에 제한이 걸려져 있고, 여러 가지 완벽히 펠렌티어의 그 팔콘을 다 교체하는 작업은 아니고 몇 가지의 부분만 교체를 하는 건데, 아무튼 요 레이븐은 개발자가 DHS, 그러니까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 안에 이제 그 HSI Innovation Lab이라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랑 이제 부즈 앨런 해밀턴, 그러니까 BAH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인하우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제품이죠. 완전 다른 제품인데 몇몇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생각해도 좀 헷갈릴 만한 이름인 것 같아요. 펠렌티어도 얼마 전에 레이븐이라는 상표를 좀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완전 다른 제품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 레이븐이 펠렌티어의 팔콘을 완벽하게 다 대체하는 건 아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기사의 톤은 뭐랄까, 펠렌티어의 팔콘을 전부 다 대체를 한다라는 식의 톤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 부즈 앨런이 제공을 하는 이 레이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계약건이 2021년에 계약건이 완료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익스텐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2022년 3월 달까지 계약이 익스텐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레이븐이랑 팔콘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지는 2022년이 돼 봐야 알아요.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이 팔콘의 라이센싱이 2022년
9월 25일까지 좀 연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어 봐야 알 것 같아요. 내년이 되어 봐야 알 것 같고, 내년 9월이 돼 봐야 이제 팔렌티어 팔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콘을 계속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기사에서 인용한 다큐멘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DHS에서 먼저 마켓 리서치를 합니다. 팔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벤더들을 모집합니다라고 공모전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아무런 리스폰스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아무래도 아이스라는 기관이랑 아무래도 그 시민들의 서베일런스를 감시를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발을 담그고 싶어 하지 않는 IT 기업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 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 DHS에서 마켓 리서치를 했었는데 아무런 리스폰스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벤더들 중에. 그러니까 팔렌티어 말고는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인하우스에서 이 레이븐이라는 거를 좀 개발을 한 모습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 팔콘이랑 레이븐 말고는 지금은 뭐 대체 가능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벤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팔콘의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부즈 앨런 해밀턴이 익스텐드를 했잖아요, 계약을. 그래서 그 익스텐드를 하면서 팔콘이 가지고 있던 타스크들 중에 몇 가지를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그 리플레이스 하는 타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DATS라는 타스크를 리플레이스를 하고, 그리고 팁라인, 그리고 HSI 모바일이라는 부분을 리플레이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븐으로.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컴피티션에 올려가지고 다른 벤더랑 경쟁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앞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팔콘은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벤더랑 또 한 번 더 경쟁을 해서 또 계약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고, 기사에서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리플레이스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스라는 기관이랑 계약을 맺었던 게 아직까지도 팔렌티어한테는 PR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거든요. 시민들의 서베일런스를 감시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팔렌티어가 제공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렌티어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팔렌티어가 이 아이스 계약을 장기적으로 정말 잃게 되더라도 저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약권을 잃었을 때 팔렌티어가 정부에 대한 어떤 정부를 통해서 얻는 매출이 굉장히 흔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서가 작성이 된 시점인 2018년부터 팔렌티어랑 이제 정부 쪽의 관계는 좀 더 돈독해지고 매출이 오히려 더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대로 만약에 비즈니스가 흘러갔었으면은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 팔렌티어가 그 NIH랑 엄청나게 지금 계약을 활발하게 따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9월 달만 해도 벌써 제가 아는 것만 한 4가지 정도 계약권을 따낸 것 같고, 이 계약권을 다 합쳐봤을 때 한 130밀리언은 넘어가는 규모의 계약권들을 지금 9월 안에 지금 다 따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아이스 쪽 계약권을 드롭을 하더라도 이 NIH 쪽 계약권의 밸류가 훨씬 많아지면은 저는 이것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팔렌티한테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 팔렌티어에서 얼마 전에 미국 정부 소속으로 이제 치프 메디컬 오피서로 일하셨던 분을 IBM에서 데려왔었잖아요. 그분을 데리고
온 후부터 이제 NIH라든지 뭐 엔스캣이라든지 메디컬 쪽으로 좀 펠렌티어가 좀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펠렌티어가 이번에 영입을 한 이분의 힘이 이런 식으로 좀 진가가 발휘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번에 뭐 아이스 계약건이 위태롭네 뭐 요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그래서 정부 쪽 세일이 줄어들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 줄어들었죠. 오히려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쓸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펠렌티어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장이 끝나고 업데이트가 된 소식인데 그 펠렌티어가 믹스드 쉘 파일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펠렌티어가 3년 안에 언제든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새로운 그 캐피탈 레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청서를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됐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쉐어들의 그 밸류라든지 그게 다일루트가 되잖아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프터 아워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그 예상하는 게 굉장히 예상하는 게 다양한데 근데 제 생각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좀 가장 뭐랄까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일단 펠렌티어는 일단 캐피털 레이즈를 할 때 뭐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죠. 회사마다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정말 회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새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 금액을 받는 그런 컨디션이 있을 거고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새로운 회사를 그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 때 캐피탈을 레이즈를 해서 그 돈으로 인수 합병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를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무튼 그 기업의 익스펜드 그러니까 확장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의미의 그 캐피털 레이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후자의 속성을 좀 띠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펠렌티어가 일단 돈이 궁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죠? 2 빌리언 달러 정도의 캐시가 현금으로 있고 그리고 캐시 플로우도 지금 300 밀리언을 목표로 올해 안까지 300 밀리언 캐시 플로우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만큼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데트도 없죠. 데트도 프리 데트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펀더멘탈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스타트업이라든지 어떤 스펙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소 30% 매년 성장률을 기대를 하는 2024년까지 30%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는 좋은 그 그로스 레이트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사나 뭐 비즈니스 자체가 힘들어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레이즈를 한다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캐피탈 레이즈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뭔가 회사를 재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식수가 새로 발행이 되니까 아이고 또 내 주식이 희석이 되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회사가 돈을 이렇게 벌어 들여 가지고 재투자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재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냥 단지 이렇게 스페큘레이션 그러니까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저희한테 제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3년 안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캐피탈 레이즈를 하겠다라는 신청서만 지금 작성을 해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명히 어떤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빨리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하는데 뭐 늦어도 이번에 뭐 Q3 어닝스 때나 뭐 이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피터 틸이랑 알렉스 카프의 어떤 인사이트를 좀 믿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 역시 좀 좋은 방향으로 펠렌티어를 위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안에서는 이런 캐피탈 레이즈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캐피탈 레이즈를 하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캐피탈 레이즈를 했었고 아마존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5만 회사들을 다 막 인수합병을 하잖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직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난 막 두려움에 뜰 정도로 그런 뉴스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한번 좀 차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차근히 좀 모니터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레이즈가 만약에 되면은 레이즈된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펠렌티어가 인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예 사업부를 만드는 데 투자를 하려나? 뭐 요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런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엄청난 상상의 나래가 좀 펼쳐지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펠렌티어가 새로운 사업부를 여는 뭐 고런 형태로 가면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업을 비즈니스를 또 새로 시작을 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스노우플레이크처럼 데이터 분석도 제공을 하면서 어떤 클라우드 공간까지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업부를 만들면은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은 제가 좀 펠렌티어를 봤을 때 이런 회사 에콰이어를 인수합병을 하면은 펠렌티어한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프라이머 AI랑 스케일 AI 그리고 블랙스카이 이렇게 세 개가 제가 좀 눈여겨보면서 나중에 펠렌티어가 인수합병을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좀 해왔던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을 진짜 에콰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펠렌티어가 지금 당장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캐피탈 레이즈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다른 이유가 펠렌티어의 확장성을 위해서 좀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속성의 캐피탈 레이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할 주제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